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순 없기에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질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 더 안 좋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에게 찾아올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메디컬 TV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메디컬 TV 건강지킴이 노금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접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감기 아니면 배탈 이런 내과 질환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한 허리, 어깨, 목 통증 등 신체 근육 관련 질환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이형철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어깨와 허리 질환 그리고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접하는 허리와 어깨 질환 그리고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환자분들 보시면서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습관이나 노화로 인한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겪는 어깨 질환으로는 오십견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착성 피막염과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있고요. 허리 통증은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십견은 사실 저도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오십견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오십견은 흔히 50세 이후에 어깨를 둘러싼 관절막의 노화와 염증으로 인해 특별한 외상 없이도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오십견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십견에 특별한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오십견이 발생하면 주로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바깥쪽으로 돌릴 때 통증이 있으며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전에 찾아오는 어깨 통증 또는 잠자는 도중에 통증을 느껴 깰 정도로 야간통이 심한데요. 이유는 밤이 되면서 어깨 관절이 수축되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관절에 팔무게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십견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치료 원칙의 기본은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이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90%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해 온찜질과 재활 운동을 시행할 수 있고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 관절 내 주사, 물리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은 심각한 오십견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오십견하고 비슷한 질환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도 좀 들어봤는데 이거는 어떤 질환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힘줄이라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이 손상되었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40, 50대의 경우 어깨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팔을 위로 올리는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도 좀 궁금해지는데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어깨와 팔뚝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주로 밤에 아프고 어깨를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파열이 심할수록 팔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팔을 스스로 올리지 못하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통증이 거의 비슷해서 어떤 게 오십견이고 어떤 게 회전근개 파열인지 저 같은 일반인은 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질환 모두 증상이 비슷합니다. 오십견의 경우 통증보다는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더 두드러지고 회전근개 질환의 경우 팔에 힘 빠짐이나 통증이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보다 더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환자들마다 증상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 관절 내 주사 치료,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인대 강화 주사, 그리고 체외 충격파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깨 증상 중에서 석회화 건염이 있다고도 좀 들어봤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어깨 관절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석회는 우리 몸에서 뼈를 이루는 성분으로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의학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혈류 공급의 장애 등으로 석회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30, 40대에서 나타나는 반응성 석회성 건염과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석회성 건염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할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깨 석회성 건염이 발생하면 어깨뿐만 아니라 팔뚝 부위에도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며 어깨를 누르거나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팔을 올리기 힘들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통증을 참지 마시고 빨리 전문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석회화 건염이 아무래도 어깨 안에 어떤 걸 빼내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나요? 네,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석회성 건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은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석회의 크기가 작거나 힘줄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주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을 진단받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체외 충격파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충격파는 음파의 일종으로서 충격파를 몸 안쪽으로 넣어주면 매우 짧은 시간에 높은 양압에 이르고 난 후 급격히 압력이 떨어져 음압으로 변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압 시기와 음압 시기 모두 체내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음압 시기에 무수한 미세 방울들을 형성하는데 이것들이 조직에 치료적으로 유리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충격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격파를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전기적 스파크를 일으켜 발생하는 전기 수압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라믹 소자에 고주파를 가하여 발생시키는 압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적 충격이 금속성 막을 움직일 때 발생되는 전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외에 엄밀한 의미에서 충격파는 아니지만 충격파 기계 내부의 공기압 장치에서 응축된 공기가 순차적으로 방출되어 발생된 압력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파가 아니라 압력파이며 이것은 보통 방사형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위 세 가지 충격파를 집중형 체외 충격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는 치료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치료 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충격파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 방울들에 의해서 세포 내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치료를 하며 방사형은 조직에 진동을 발생시키며 이 진동은 미세순환의 개선과 대사작용의 증가를 유도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둘째, 치료 깊이와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깊은 부위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방사형은 보통 2-3cm 정도의 깊이까지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의 차이도 최고 압력을 비교했을 때 방사형의 경우 집중형 충격파의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치료법에서 집중형 충격파는 국소적인 통점, 만성적인 부착부 힘줄 병증, 그리고 심부 통증 유발점을 치료하며 방사형 충격파는 근육의 스무딩이라고 해서 매끈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체외 충격파 치료랑요, 보통 요로결석 등 돌을 깨는 데 사용되는 충격파 쇠석술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여 분쇄를 통한 파괴를 하는 것이고 체외 충격파 치료는 쇠석술의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로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의 재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차이가 있으므로 치료 시 통증도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체외 충격파의 치료 기전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하는데 세포 내에서 미세 방울들이 작용하여 여러 가지 신생혈관들의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생성하여 재생과 치료를 유도합니다.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인대, 근육 등 손상 부위의 림프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 잔해물이 제거됩니다. 세포 투과성이 증가되고
산화질소가 방출되어 혈관 확장 및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혈관, 상피, 뼈, 콜라겐 등의 성장 인자들이 방출됩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C섬유 등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그 밖에 서브스탄스 P가 방출되고 향균 효과 및 줄기세포를 자극합니다. 원장님, 그럼요. 이 체외 충격파 치료가 어디에 효과가 좋은 걸까요? 정밀 진단 후 압통점 부위는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되며 우선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의 근염과 인대 자체 및 근육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무릎 슬개건염, 어깨 회전근 질환 및 근막 통증 증후군 등에서 수술 및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에도 충격파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골절 후 분류화 부위나 당뇨성 족부병변과 화상 후 피부 재생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여러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릅니다. 또 마취나 절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충격파 치료를 할 때 통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으나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를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압력의 세기를 줄여 치료 시 통증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만성 통증 부위나 최근 발생한 급성 통증 부위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일까요? 폐나 장 등의 부위의 치료는 금기로 되어 있고 이미 파열된 인대 부위에도 금기이며 임산부에게도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액응고 질환이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 종양이나 감염 부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은 부위는 인대 파열의 가능성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얼마 만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체외 충격파는 평균 한 부위당 주 1, 2회, 4주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교과서적으로 4회 정도 받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나 병변 부위에 따라서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1, 2회만으로도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지만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4에서 5회 정도 치료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 또는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최근 통증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들에서 그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도 공인을 받은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모든 통증을 체외 충격파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진단 후에 시행될 경우 체외 충격파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 시에 급성 및 만성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격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고 또한 충격파 기계도 꼭 FDA 승인이 된 좋은 충격파 기계들을 사용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치료 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만성화되어 치료도 어렵고 환자분의 고통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통증이 있다면 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형철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와 허리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런 질환들은 바른 자세와 올바른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미리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을 한번 미리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메디컬 TV였습니다.